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시초입니다. 오늘은 그 상가에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는 건 뭘까요, 정 PD님? 그 대항력에 대해서 좀 예습을 해봤는데요. 예. 그 주인이 바뀌어도 이제 내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나가지 않을 수 되는 있는 힘. 그게 이제 대항력이잖아요. 예, 우리가 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근데 상가는 보통 주택하고 달리 대항력 없는 세입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상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하려고 어느 이제 상가를 얻으면 굉장히 마음에 들죠. 상권도 좋고. 그런데 막상 보면 이미 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래 놓고 그냥 작은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그래도 내가 세입자로서 대항력은 없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4가지로 한번 추려봤는데요. 자, 일단은 2등이라도 하자. 첫 번째로 2등이라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등이라고 하자라는 말씀은 일단 우선 변제권을 받아놓자는 거죠. 자, 상가에서 우선 변제권을 받으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장 PD님? 일단은 대항력을 갖춰야겠죠. 그죠? 예, 예. 네, 대항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의 인도, 그리고 사업자 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갖추겠죠. 예. 네, 그렇다고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한 가지 더 필요하죠. 예, 확정일자를 받아야겠죠. 예. 네. 보통 이제 사업자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가져가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내가 어떤 상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상가의 가격을 그냥 2억 5천이라고 정하자고요. 2억 5천인데 이미 집주인이 1억 2천으로 근저당이 잡혀 있어요. 이게 1순위죠. 그리고 내가 2등으로 2천에 130으로 세입자로 들어갔는데 내가 우선 변제권을 획득하면 1등은 얼마? 1억 2천. 나는 2천만 원으로 보증금 2등. 예. 그죠? 그러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2억 5천짜리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억 8천 뭐 이렇게 하면 내 보증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더라도 나는 우선 변제권을 받아놓자. 예. 그러면 이제 2등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낙찰되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해볼게요. 보증금을 최대한도로 한번 낮춰보자. 저희가 보증금이 얼마였습니까? 2천에 130이었죠. 저는 사장님한테 사장님 1000에 130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럼 이제 그 사장님은 그러겠죠. 1000에 140이죠. 보증금을 낮췄는데 월세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지금 사장님은 그 대출도 많으시니까 좀 1000에 130으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 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보증금을 낮추려고 하는지 한번 두 가지 사례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저희가 아까 침에 예를 들은 게 있죠. 상가 2억 5천짜리. 근데 1순위 근저당이 1억 2천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 5천으로 얘기해보죠. 그리고 월세도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한번 얘기해봐요. 첫 번째로는 2천에 130으로 계약을 한 경우, 두 번째는 5천에 100으로 계약한 경우. 자, 근데 이 상가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1억 8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배당을 받는 상황이 옵니다. 네. 자, 배당을 받게 되면, 자, 1등으로 받는 게 1억 5천. 자, 은행이 1억 5천을 받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2천에 130으로 2등으로 받으면 내 돈 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5천에 100으로 계약을 했다면, 자, 배당을 받습니다. 1등으로 아까 치면 은행이 1억 5천 받아가죠. 예. 그 다음에는 2등으로 나는 5천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낙찰은 얼마에 됐어요? 1억 8천 됐으니까 그 중에 3천만 원만 받고 보증금 2천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래서 제가 최대한 보증금을 낮추자. 그래야 손해를 안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이 굉장히 많이 꼈다. 그러면 보증금을 높이 쓰지 말고 사장님한테 보증금을 깎아주세요. 사장님, 지금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라서 보증금을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죠. 이해되시죠? 예, 예. 예, 제가 왜 보증금을 낮추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세 번째를 보면, 자, 이제 경매로 넘어갔다고 이제 생각을 해봐요. 경매로 넘어갔어. 자, 경매로 넘어가면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법원에서 누가 찾아와요. 네. 네, 집행관님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현황조사라는 거예요. 현황조사. 자, 여기 세입자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럼 저는 세입자인데요. 예, 그러면 여기 얼마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까? 예, 2천에 130입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이 되면 세입자는 뭐를 캐치해야 되냐면, 이거 물건 경매로 넘어가나 보다. 그걸 딱 캐치하는 순간 그때부터 뭐를 합니까? 월세를 내지 말자. 이때부터. 그러면 집주인이 자꾸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지 말자. 그래도 달라 그러면 그래도 내지 말자. 왜냐면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넘어갔다라는 어떤 느낌이 딱 나면 그때부터는 월세를 내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경매는 보통 이렇게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한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그럼 그때부터 최소한 한 1년, 8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월세를 안 내면 그래도 자기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상계에서 아낄 수가 있는 거죠. 또 집도 이런 식으로 하나요? 그죠. 집도 똑같습니다. 집도 요거에 관한 한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집행관이라고 와서 경매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월세 안 내도 안 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집주인분들이 달라고 하면 사장님 지금 경매로 넘어갔는데 제가 어떻게 드려요? 죄송하지만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안 드리면 돼요. 네. 자,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또 하나 이제 더 좋은 이제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까지 와서 한 1년 8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월세를 안 내고 또 이제 낙찰이 돼서 새로운 주인이 찾아와요. 그러면 진짜 거기서 그만둘 요량이면 이사비까지 조금 달라고 선처를 구하면 또 이사비까지 받으면서 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철저하게 세입자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대항력 없는 세입자가 가질 수 있는 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입찰하자. 자, 그러면 제가 왜 입찰하자고 하냐면, 자, 이 세입자는 이 상가에서 장사를 계속 했겠죠. 예.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예. 제일 잘합니다. 시세를 잘 알고 거기서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사도 되는지 안 사도 되는지 느낌이 오죠. 예. 요거 정말 이참에 내가 주인 돼서 장사하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때는 내가 입찰을 해야죠. 그리고 거기서 장사를 오래 하다 보면 주변에 이제 상가의 시세도 잘 아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가 2억 5천이다. 그러면 나는 2억 5천보다 싸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입찰해서 낙찰되면 정말 좋은 거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비싸게 산 분 비싸게 낙찰되면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인하고 응대하면 되죠. 예. 좋은 점은 나는 이 상가를 잘한다. 그리고 상가가 마음에 들면 입찰하자. 그리고 시세를 정확하게 아니까 그거보다 조금 싸게 입찰하자. 요게 이제 제가 제안 드리는 거죠. 어때요? 조금 솔깃한 부분이 있나요? 오늘 4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뭐뭐 드렸죠? 일단은 2등이라도 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증금을 최대한 낮추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행관이 오면 요거 낌새를 알고 그때부터 월세를 내지 말자. 그 다음에 내가 입찰하자. 네, 요겁니다. 여러분 대항력이 없어도
이렇게 이제 세입자들이 요 정도만 잘 지키면서 생각하시면 보증금을 크게 잃지 않고 장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괜찮지 않나요? 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꿀팁인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